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적당한 시간을 타이밍 맞춰놓고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안 돼. 한 2시간 남짓 이렇게 하고 있다 좀 쉬다가 또 보고 이래야 돼. 안 그러면 건강을 또 잃어버린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리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제 교재가 글자가 좀 빡빡하게 많은 이유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판례 때문에 그래요. 근데 판례를 제가 수록을 할 때, 이 가급적 생략을 안 했어요. 그대로 옮기다, 이 말이에요. 길더라도. 왜냐하면 그 긴 걸 갖다가 어차피 시험 문제 낼 때는 2줄 정도로 축약을 해서 낼 거다, 이 말이죠. 그 대부분의 교재는 필자 지 맘대로 막 2줄, 3줄씩 줄여가 막 옮겨 나가. 어떨 때 보면은, 그런 교재를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 판례들이 많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줄여놓은 문장도 보면은 오류가 많아. 그 문장 그대로 시험 지문 내면 전부 다 이신장 감되는 문장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판사가 쓴 판결문의 요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옮겨 나왔기 때문에 긴 문장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진하게 줄을 다 해놨잖아. 그걸 위주로 점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이 판례의 뜻이 뭐다 하는 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가면 방갈로 2번에 쌍방대리도 금지해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대리는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일방대리는 금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그러면 쌍방대리가 뭐냐? 그거는 민법에서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다 이 말이지. 거래 당사자 쌍모도 다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그 법률 행위를 혼자서 행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거 민법에서 우리가 무효로 공부했어요? 유효로 공부했어요? 이런 식이 되니까 제 수업을 그냥 요약식으로만 강의를 해버리면은 그 진도는 빨리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막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이 갑이 다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을 제하는데 이 매매 계약은 누가 혼자서 북치고 짱구치고 하면 돼요? 갑 혼자서 북치고 짱구치고 하면 돼요. 이걸 쌍방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다 간다. 민법에서 여러분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이런 걸 공부하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때 쌍방대리는 무효라 값입니까? 유효라 값입니까? 그때 무효 취소 공부할 때는 이런 것도 공부했어요.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아까 일부 무효 나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하는 것도 들어봐요. 그럼 여기 절대적 무효겠습니까? 상대적 무효겠습니까? 상대적 무효이 된다는 말이에요. 상대적 무효라는 것은 A와 B가 동의를 하면은 유효하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동의 없이 쌍방대리 하면 무효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대적 무효로 처리합니다. 그러죠. 자,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쌍방대리는 금쟁이를 규정해 놨잖아. 그러면 쌍방대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했어.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무효다? 거래 당사자의 동의하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했다면은 유효, 동의 없이 했다라면 무효. 이렇게 민법의 논리를 활용해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동의가 있었든 없었든 쌍방대리를 했다라면 금쟁이는 맞다.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다. 대상이다. 그러나 동의받아서 했다라면 처벌은 받지만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효력의 문제를 따지는 것과 처벌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별개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설명 다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양갈로 7번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돼 있어. 부동산 동그라미 딱 치고 줄 끊었죠? 번호를 1번이라고 매겨놔버려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또 부동산 나오죠? 동그라미 딱 치고 번호를 2번 매겨버려요.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한 행위 금쟁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번 부동산이든지 아니면 2번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럼 1번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리다. 그 말은 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A가 B한테 팔아먹었어요. B가 다시 C한테 팔아먹는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라면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한 상태에서 다시 넘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전 등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매수한 건 사실이야. 그 매수한 부동산을 이전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C한테 팔아먹는다 안 팔아먹는다? 팔아먹는다. 요 매매가 바로 미등기 매매잖아요. 그렇죠? 이 미등기 매매를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응? 투기 조장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죠. 알겠어요? 그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에 전매된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즉 2번 부동산이 뭐냐? 자, 2번 부동산은 그냥 설명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중에 공법 시간에 주택법 공부할 때도 나오는데 투기 과열지구 하는 게 있다 없다? 투기 지역이 아니고 투기 과열지구 다른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그 지구 내에 아파트 분양권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알겠어요? 아마 주택법에는 10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뭐다? 전매를 금지할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알겠어요? 그 투기 과열지구 내에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 그게 바로 몇 번 부동산의 대표적인 사례다. 2번 부동산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거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투기 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중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겠어요? 밑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판례 사례들을 좀 소개해 놨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설명 들을 거니까 됐고, 179페이지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봐봐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진하게 줄 거 낫지.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 이 미등기 전매, 매매를 하는 이유가 무슨 차익을 발생시킬 의도다? 전매 차익을 발생시킬 의도로 뭐다? 미등기 전매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이 발생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소리라.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사실이 있으면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매 차익이 발생 안 된 경우에도 금쟁이는 성립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그런데 판사가 쓴 문장이 봐봐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써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판사의 표현력이 그래요. 알겠습니까? 판사의 표현력. 결국 전매 차익이 발생됐다는 소리, 안 됐다는 소리? 안 됐다는 소리. 그래도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사실이 있다 없다? 있으면 금쟁이다 이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매 차익이 발생 안 됐다라는 이 부분은 형사처벌의 양을 정할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늘 이해하시면 돼. 응? 자, 그래서 179페이지에 보충학습회가 주택법 64조에가 쭉 적어놓은 거 있죠? 이거는 이 과목에서는 안 물어봅니다. 참고하라고 소개해 놓은 긴데, 알겠어요? 부동산 공법책의 일부를 따가 옮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부동산 공법의 주택법의 시험 문제로서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주택법 공부할 때, 요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시험 출제 자주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느 과목의 시험 문제로? 공법의 시험 문제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주택법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오는데? 그것까지 안 나와요. 네 문제밖에 안 나와요. 네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한 문제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가르쳐줬다. 요 주제가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 하는 거 있었죠? 입주자 저축 정책 하는 거 나온 거 있잖아. 그 부분도 자주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할 때 5점만 맞추면 된다며. 그러세요? 근데 주택법은 4문제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근데 4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공부할 양은 많다, 많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2개 주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4문제 나오는데 한 주택법의 공부할 양이 많은 것 중에 한 8개나 10개 정도 주제를 골라. 2.5배 정도 주제를 골라가 그 범위 내에서만 확실히 공부해 둔다, 안 해둔다?
해둔다. 그럼 네 문제 중에 몇 문제만 맞추자. 두 문제만 맞추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농지법은 몇 문제밖에 안 나온다. 두 문제밖에 안 나와. 한 문제 나올 때도 이등이 있는 것더라. 그 기본 두 문제 출제 배정이다. 그런데 공부할 거는 많다 안 많다? 많다 이 말이지. 그 싹 다 공부할 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뭐다 한 6개나 8개 주제짜 골라가. 알겠습니까? 그 부분만 뭐다 확실히 점검을 해두자라는 거. 그러면 두 문제 중에 몇 문제 맞추면 된다. 한 문제 맞추면 되지 않느냐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법은. 알겠어요? 그 대신에 저거는 거의 다 맞추도록 열심히 하셔야 돼.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면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법이 있잖아. 도시계획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거의 8문제 이상 나오잖아요. 12문제까지 나오나? 12문제까지 나올게요. 그걸 거의 다 맞추도록 상세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자라는 소리입니다. 그것만 하면 뭐 5점 넘기는 거 예사도 아니지. 알겠어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꼼꼼하게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가 되고 암기도 많이 돼 있으면은 나머지 뒤에 나오는 법들 있잖아.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은 알겠어요? 그것도 합치면 8문제 되거든. 8문제 중에 반타작 이상은 충분히 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됐고, 그래서 D페이지 180페이지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금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놔서, 알겠어요? 1. 토지 또는 건축물은 중개대상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금지행이 맞네. 1번의 금지행이야, 이거. 2번, 중개업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전매를 중개한 행위,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금지행위 3년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3번,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어린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 아까 판례에서 나왔던 건데 매도 의뢰 가액은 거래상 중요사항이다 아니다? 중요사항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어린의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 금지행위 1년짜리 맞잖아.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누구와 대리인과 뭐 했다? 직접 거래. 대리인도 의뢰인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으니까 3년짜리 금지행위 맞잖아. 5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수 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즉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했으니까 의뢰인과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됐죠? 그 5번이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 다음 181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알겠어요? 요거 마무리 차원에서 해야 된다. 171페이지로 되돌아가 봐요. 170페이지에 되돌아가면 제일 밑에 표가 하나 있잖아. 표가 하나 있잖아. 그럼 금지행위는 총 몇 가지였어요? 7가지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 표 안에 보니까 1호 내지 4호는 1년에 넣고 5호 내지 7호는 3년에 놨죠? 그러면 4가지는 몇 년짜리 형사처벌 대상? 1년짜리. 3가지는 몇 년짜리? 3년짜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들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화살표 쭉 해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해놨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했으면은 행정처분으로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라. 1번부터 7번까지 어느 금지행위든지 간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화살표가 업무정지처분 사유, 자격정지처분 사유 돼 있죠? 그 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맞잖아? 맞는데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다 업무정지처분 사유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정지가 가능해. 알겠어요?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은 무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걸 표시해 놓은 거라.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6번 아닙니까? 3년짜리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무슨 정지처분의 대상도 된다. 자격정지처분의 대상도 된다 이 소리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 정지 처분 사유 이 관계를 잘 몰라. 가만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겠어요?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겠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데? 업무 정지 처분 사유라는데? 등록이 취소되겠어요?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겠어요? 아니, 등록이 취소되는데 업무 정지 처분 왜 내리노? 못 내리지.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업무 정지 내린 상태에서 또 등록 취소 내릴 수 있나? 없잖아요. 동일한 위반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 내려놔놓고는 뭘 또 등록 취소를 내려? 그러면 현실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내린다는 거예요. 등록 취소 내리겠습니까? 업무 정지 내리겠습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란데. 그럼 시험 지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OX.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O 가시면 돼요.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여기 나왔어요. OX. O 어느 쪽으로 나와도 O 가면 돼. 여러분들은. 또 지문 또 하나 만듭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OX. O 가면 돼. 세 가지 문장 패턴이 다 O예요. 알겠습니까? 실무로 가면 왜 된다? 실무로 가면, 현장으로 가면 업무 정지 내립니다. 6개월. 보세요. 자, 그래서 몇 페이지를 또 살짝 보느냐 하면은,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196페이지로 가봐요. 196페이지에 가면 4절에 무슨 정지? 업무 정지 해놨어요. 그래서 197페이지에 이게 1번부터 뒤에 15번까지가 나와요. 표 안에. 이 15가지가 다 무슨 정지 사유다? 업무 정지 사유다라는 거라. 한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15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면 무슨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19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몇 번을 보느냐 하면은, 몇 번을 보느냐 하면은, 제일 밑에 12번을 봐봐요. 12번. 12번에 보면 법 제38조 제2항 각호 어느 하나를 이래 있죠? 자, 그거 밑에다가 적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고리 적어요. 법 제38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 그 밑에다가 무슨 취소 사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고리 적습니다. 197페이지 제일 밑에 12번이 있어.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몇 회 위반한 경우? 1회 위반한 경우에는 무슨 정지? 업무 정지다라는 소리라. 6개월 돼 있죠, 옆에? 자, 그러면 뭐냐? 자, 이 금지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처음 위반하잖아.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사이에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음 적발됐어. 그러면 등록 취소를 안 내리고 뭐 내리게 안 된다? 업무 정지 6개월 내리게 된다. 이 소리라. 알겠습니까? 자, 또 몇 페이지를 봐야 되겠다. 193페이지를 봅니다. 이게 완결이야. 이 부분이. 19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2번에 무슨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해놨죠? 상대적이라 한 건 재량 취소라는 소리잖아. 뒷페이지에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 있어요. 11가지 중에 한 가지 해당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거지. 그런데 9번을 봐봐요. 뭐로 돼 있노? 33조 각호에 규정된 무슨 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돼 있는 거야. 그 3년, 1년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아까 업무 정지 사유 보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 위반하게 되면 무슨 정지? 업무 정지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 거예요.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다 무슨 정지 사유도 된다. 업무 정지 사유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는 알았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지금 11가지잖아. 이 11가지가 최근 1년에 처음 적발되면은 등록 취소 안 내리고 무슨 정지? 업무 정지 6개월 일이 내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등록 취소 내려도 돼. 알겠어요? 왜 되느냐 하면은 이 상대적 등록 취소도 재량 처분이고
업무 정지 처분도 재량 처분이거든. 재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업무 정지가 기속 처분 아니야.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로 가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봐봐요. 검증이를 최근 인사에 처음 저질러가 적발됐는데 야박하게 등록관청에서 바로 등록 취소 처분 내리가 3년 동안 일도 못하고 막는다 안 막는다? 안 막는 거야. 알겠습니까? 업무 정지에서 거치도록. 이거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자 봐봐.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거 하면은 검증이잖아. 자 근데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 한도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을 받았어. 근데 B라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한도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받았어. 둘 다 적발됐어. 여러분들이 등록관청 입장이 돼봐요. 120만 원 받은 것도 초과됐노 안 됐노? 됐지. 200 받은 것도 초과됐지. 누가 더 해묻노? 200이 더 해묻지. 그러면 여러분이 등록관청 입장이면은 둘 다 초과된 거는 사실이지만은 법조문대로라면 둘 다 등록 취소 내려도 되지만은 120만 원 받아본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 업무 정지. 200 받아본 건 해대도 너무 해묻다. 뭐 등록 취소.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둔 거예요. 우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했지만은 의뢰인이 동의를 했을 수도 있다 없다. 동의했을 수도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를 받은 주택을 자기 이름으로 매수하지 말아라 해놨지만은 의뢰인이 누구와 거래하기를 원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직거래를 했어. 그래도 의뢰인과 직거래한 건 사실이잖아. 그럼 검증이 맞기는 맞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적발되면은 꼭 등록 취소 내릴 필요 있겠나? 없잖아. 알겠어요? 의뢰인이 원한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가 뭐다 재량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럼 검증이 7가지가 다 끝났어. 알겠어요? 끝났어. 알겠어요? 근데 지금 공부를 다 하긴 했는데 뭐 들었긴 들었는데 입이 떨어지는 게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9월 달쯤 가면은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정도. 정확하게 문장을 탁 이야기는 뭐 해도 이 정도는 매매업은 안 돼. 그 다음에 거짓말 하면 안 돼.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하면 안 돼. 그 다음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또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하고 협력하면 안 돼. 또 그 양도할선이 금지되는 정서 등을 중개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거래도 안 돼. 쌍방거래도 안 돼. 투기 조작한 행위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기억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쟤처럼까지 다 말할 수 있으면 거의 90점 넘어가는 수험생이야. 검증이 7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하는데 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학생이다 치고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째. 둘째,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등록된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셋째, 사례비, 수고비 등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라도 법정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되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섯 번째,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정서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여섯 번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때리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곱 번째,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의 법조문을 그대로 거의 읽을 정도다. 그러세요? 이 정도까지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거의 90에서 100점 사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확인 설명상 9가지도 쭉 이야기해 드렸다, 그 정도까지 되면 90에서 100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까 처음에 시험 보였잖아. 알겠어요?
뭐 소재지 면적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 소유권 지상권 이런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되고 거래 예정금액도 설명해야 되고 공법상 제한사항도 설명해야 되고 시설물 상태도 설명해야 되고 뭐 도배 상태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고 뭐 일조 소음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고 입지 조건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고 조세도 설명해야 되고 대충 두리뭉실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뭐 공부했는 게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공부했는 게 있기 때문에 다 풀려요. 무슨 소리냐 그랬어요? 그게 결국은 기억이잖아. 기억이라는 게 암기잖아. 그렇죠? 그 저는 의도적으로 외웠다 안 외웠다? 안 외웠다. 그렇지요. 안 외웠다. 반복이에요. 반복. 그 제가 반복을 할까 안 할까? 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수업했는 거 야간에 또 하잖아. 그럼 옛날에 제가 초창기 23년 전에 강의할 때는 뭐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 6군데를 떠다니면서 강의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강의하노? 12번 강의해. 그렇죠? 그 2개월마다 또 12번씩 또 반복하잖아. 반복이니까. 그렇죠? 도대체 1년에 몇 번을 반복하노? 그렇죠? 그걸 23년에 반복하고 있대.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반복이야. 여러분들은 이 기껏해야 1년 아니면 2년 반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쟤처럼 길게 반복을 뭐 하더라도 아니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금지행위라 가더라. 보수 쪽에서 받으면 금지행위다. 쌍방들이 금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된다. 그 정도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자, 그 다음 181페이지에 제24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해놨습니다. 교육. 그러세요. 교육하는 두 글자 보면 무슨 교육이 기억난다? 실무교육이 기억나야지. 실무교육이. 저 앞에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공부할 때 등록 요건으로 실무교육을 받을 거 하는 거 공부한 기억이 난다 이 말이지. 알겠지? 일단 실무교육 기억나야 돼. 근데 1번에 실무교육 돼 있지? 2번에 무슨 교육? 직무교육. 뒤에 3번에 무슨 교육? 연수교육. 5번으로 가요. 5번에 무슨 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서 6번 없어.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교육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아니지. 4가지지. 4가지. 4번은 제가 안 읽었잖아. 4번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시행에 관한 거고. 알겠어요? 그 교육의 종류가 몇 가지다? 4가지다. 이거 기억하는 게 이제 학습의 키포인트야. 공인중개사법의 교육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에 살을 붙이노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 4가지 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는 걸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단어 4가지 단어에다가 살을 갖다 붙이는 걸 반복하면서 붙이다가 떨어지면 또 붙이고 이러는 거야. 알겠어요? 자, 181페이지를 봅니다.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방갈로 1번에 자, 중개사무소 뭐를 하려는 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그 사람이 받는 거다라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받는 거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신청하려는 자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는 아직까지 좀 힘들지만 분석해 봅시다. 등록을 하려는 자, 신청하려는 자, 이 자는 사람이죠. 누가 있어요?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누구 또는 누가 있을 수 있나?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뭐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미 등록했다 안 했다? 했는 사람이잖아요.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등록 신청하는데 뭐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그래. 요 사람은 누구 또는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유도하게. 이제 여러분이 처음 듣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또 집에서 복습도 안 했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야. 그 유도를 하면 또 기억이 살살 난다고. 알겠어요? 콩나물 시루 효과가 있어서.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아무나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놨어요. 누구만 등록 신청하도록 제한해놨어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잖아. 누구 또는 누구. 그건 이미 기득권 인정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잖아.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떼야 된다? 법인부터 설립해야 돼.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부터 따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등록 신청 뭐하니까 공부하러 왔잖아. 공인중개사부터 떼야 되니까.
그러면 요 사람은 바로 누구다? 법인 또는 뭐다? 공인중개사라. 그랬어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요건으로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법인으로 등록 신청한다 쳐봐요. 법인이 교육 받을 수 있나?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 법인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등록 기준 옳지 옳지. 그렇지. 임원 그 단어가 기억나면 또 번지수는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렇지. 그 법인의 사원 또는 뭐다? 임원이 다 100%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만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원이 다 받아야 돼요. 대표자도 임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받아야 돼, 전원이. 자격증은 얼마만 갖고 있으면 되나?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자격 요건은 3분의 1 가능성이 있는데 실무교육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전원이 다 받아야 돼. 전원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공인중개사는 이 사람은 자연인이잖아. 자기가 받으면 돼. 자기가 받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물으면 그냥 읽으면 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받아야 된다. 맞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누가 받아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게 분석력 아닙니까?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알겠어요. 또 공부하는 게 있잖아. 고용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소속 공인원 또는 중개 보조원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려는 자 있죠? 이 사람도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라는 걸 그때 공부를 했어. 고용 요건이잖아. 알겠어요. 이 실무교육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야 된다 만다? 다 받아야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실무교육 안 받았거든.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무교육 대상자들이야. 딴 사람 있나? 없어. 중개보조는 실무교육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실무교육은 사후 교육입니까? 사전 교육입니까? 사전 교육이지. 하려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면 되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해놨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그게 사전 교육이다.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이 되는 거지. 그렇죠? 알겠습니까?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가 실시. 그러면 실무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다는 소리? 시도지사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봐.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 없다? 있다. 중개업을 그만둔 지 오래 안 됐잖아.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사표 낸 지 오래 안 됐잖아. 이런 사람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해가 실무교육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럼 반가로 2번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에 시도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 소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과 2번도 읽어봐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개업공인중개사로 폐업신고를 한 후에 1년 이내에 이제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자, 마찬가지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케이스의 경우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좋다. 허용해 준 게다. 응? 그럼 반갈로 3번 봐봐요. 이제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무슨 지식? 법률 지식 동그라미 칩니다.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그 내용을 하되 줄 거예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 시간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교육에 관한 거 다 알아요. 그럼 이번에 직무교육 해놨는데 중개보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됐지? 등록관청 동그라미 칩니다. 이 직무교육은 누구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등록관청도. 실무교육은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잖아. 그렇죠? 이건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는 게 직무교육이야. 그런데 누가 받는 거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다 이런 표현하지 말고 요걸로 바꿔봐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려는 자 이거 하면 되죠. 이것도 사전교육이잖아. 말이 봐봐요. 이 사람들이 선생들도 말을 함부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실무에 가서는 막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았어요. 중개보조원이 직무교육 받는다 하면 이미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직무교육 받는 걸로 들리잖아요. 그건 사후교육이 되는 거잖아. 에이? 법조문을 보면은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해놨다. 그럼 결국 표현을 바꾸면은 중개보조원으로 뭐 고용신고하려는 자가 받는 거야. 중개보조원이 받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현장에 가봐요. 이 자격증 공부하고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한다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소장님으로 경영하다가 실무교육 받으러 가나? 아니잖아. 알겠어요. 등록 신청하기 전에 받는 게다. 말이야. 무슨 소리냐, 알겠어요. 정 공부할 때만큼은 정확하게 구사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 뒷페이지 봐봐요.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줄 거예요. 3시간 이상 4시간. 반나절만 교육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무 수행할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지식, 직무 수행하는 법률 지식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중개 및 경영실무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는 강의할 필요도 없다. 뭐만 강의해라? 직업윤리만 강의해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 직무교육을 실시해 보면 직무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 그럼 다 자격증 따가오나 없이 오나? 당연히 없이 오지.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오니까. 근데 그 직무교육 받아가 취직하려고 하는 거잖아. 중개보조원으로.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자격증 달라고 학원에 와가 있잖아. 그분들은 자격증 달라고 뭐 학교로 온 게 아니고 교육기관으로 온 게 아니고 직무교육 받으려고 온 거예요. 바로 뭐 하려고? 취업하려고. 급한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육 조금 이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집중해서 머리를 생각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진도 안 나가는 부분을 미리 궁금해가 질문을 많이 해요. 그게 좋은 현상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무슨 교육? 연수교육 해놨는데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돼 있죠? 2년마다 동그라미 칩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의사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후교육이죠. 그런데 지금 연수교육 대상자들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잖아.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실무교육 받았잖아.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실무교육 받았잖아. 결국은 실무교육을 받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됐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사람은 다 2년마다 꼬박꼬박 무슨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연수교육 대상자는 실무교육 받은 사람들이야, 전부 다.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반갈로 2번 봐봐. 제도의 변경사항 동그라미 쳐요. 당연히 사후교육이니까 법률 지식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변경사항을 위주로 강의한.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똑같아. 실무교육 내용이나. 그러니까 결국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사후에 연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연수교육 내용과 실무교육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연수교육에서 강의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거 줄 거 넣으면 되고. 반갈로 3번에 봐봐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그거 줄 거 넣고 옆에 대상자에게 통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봐봐요.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라 하는 규정이 있죠? 그럼 실무교육은 통지하라 하는 규정이 있나 없나? 없어요. 있을 리가 없지. 왜? 사전교육이니까.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은 받으러 오면 되는 거지. 이거 등록 신청하려는 자, 고용신고하려는 자가 누군지 알아 몰라?
교육기관에서는 몰라. 거의 통제할 수도 없어. 그러나 연수교육의 대상자들은 이미 개업공인중개사로 소속공인중개사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으니까 그 대상자가 누군지 다 아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통지해 주라라는 소리잖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알겠어요? 그럼 통지받고 교육받으러 갔다 안 갔다? 안 가면 위반이죠? 뒤에 가면 500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야. 알겠습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의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돼 있다고. 4번 이거 이야기할 때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시행해놨는데 이때까지 지금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3개 나왔잖아? 그 3가지 교육은 어떻게 시행하느냐? 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그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놨잖아? 장관은 동그라미 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균형 유지를 맞추기 위해서 알겠어요? 이 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시도에다가 내려보내는 거라. 알겠어요? 자, 봐봐요. 대구시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부산시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큰 틀에서는 유사해야 된다, 안 유사해야 된다? 유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 마련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방갈로 2번에 교육의 위탁해놨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시네.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들이잖아요.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 동그라미 치고 그러세요. 그러면 결국 교육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라. 그럼 위탁할 때는 어디에다 위탁하도록 되어 있느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학교 동그라미, 협회 동그라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런 기관들 중에 지정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동그라미 2번부터 봅니다. 시도지사는 업무를 위탁했으면은 그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해라? 관보에 고시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관보를 봤다, 안 봤다? 못 봤다, 볼 필요 없다. 제가 봤다. 제가 보니까 지금은 뭐다? 협회에다 위탁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다가도 위탁돼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에 아직 위탁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나 위탁받을 수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위탁이 안 돼 있다라는 것 뿐이지. 그 현재는 관보상으로 보면은 협회하고 어디하고 학교가 위탁받아 있어. 근데 학교는 여러 개잖아. 협회는 하나뿐이지만 학교는 여러 개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여러 개 학교가 개별적으로 다 위탁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시도에다가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정을 받아가 하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 칠곡에 있는 대구학대학도 뭐 이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아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은 뭐 등록해야 될 거 아닌가 봐. 등록하든지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할 거 아닌가 봐. 그럼 무슨 교육 받아야 되노? 실무교육 받으러 어디로 오시면 된다. 여기로 오면 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멀리 갈 거 없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멀어요. 협회도 받아가 있거든. 협회는 저 수성구에 있잖아. 교육 받으러 가려면 수성구까지 가야 되잖아. 알겠어요? 그 옛날 기빈예익장 지금도 있나? 기빈예익장 없어졌습니까? 그 뒤편 뒷골목에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대구 지부 사무실이 경상북도 지부 사무실 거기 있거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설명하고 난 게 싹 들어오시네. 알겠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다음 183페이지 5번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해놨는데 방갈로 1번에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요걸 길게 동그라미를 딱 쳐요. 그래서 이 세 행정기관이 무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쳐요. 꼭 해야 되는 교육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한 적은 없는 걸로 알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할 수는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장관도 실시할 수 있고 누구도 실시할 수 있다?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누구만이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만이. 그러나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지만 누구도? 등록관청도. 알겠어요? 그런 걸 잘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럼 방갈로 2번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교육일 10일 전까지 그거 줄 거고 대상자에게 통지 줄 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자가 누구냐?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등이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를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돼 있는 거라. 그럼 이거 사후 교육이거든. 그래서 교육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대상자들한테 뭐 하도록 돼 있다? 통지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 요 교육일 10일 전까지 가는 거하고 아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가는 거하고 헷갈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라 가는 거는 무슨 교육? 연수교육. 교육일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라 하는 건 무슨 교육?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하면 돼.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교육의 명칭을 기억해야 이게 안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방갈로 3번과 방갈로 4번은 외울 것까지는 없고 이런 규정도 있구나라고 한번 읽고만 지나가도 돼요. 알겠어요? 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이런 거다 하는 건데 뭐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도 공부가 다 끝났는데 자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교육일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를 했어요. 중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통지를 받고 교육받으러 안 갔어. 안 갔어.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까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얼마? 500만 과태료 부과사유했는데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을 안 받으면 제재 규정 없어요. 그럼 없는 이유가 사전교육이니까 그런 게야.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니까 안 받으면 그거 뭐 하는 것 뿐이야. 근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사후교육이거든. 그럼 이 사후교육 실시하겠다고 통지문 보냈는데 안 받아. 그럼 제재 규정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잖아. 규정이 없어요. 알겠어요? 규정이 없어도 잘 옵니다. 규정이 없어도 잘 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해가지고 통지문을 보내잖아. 개업 공인중개사 등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보내는데 그래서 교육받으러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야. 바빠다. 제재 규정이 없으니까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면 통지문에다가 뭐라고 찍어놔 본다. 통지문에다가 스탬프 도장을 찍어놔 보자. 어떻게? 이번 교육에 불참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지도 점검임을 알려드립니다. 적어놔 보는 게야. 알겠습니까? 이미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거든. 알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근데 필요하다 해가지고 통지문 보냈는데 안 올 것 같거든. 그럼 뭐 스탬프 도장 하나 찍으라고 하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받으러 오면은 사람 대강당 같은 데서 하거든. 많으니까. 대구만 해도 3,000명이 넘잖아요. 알겠어요? 많단 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만 3,000명이 넘어. 대구는. 소장님들만. 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전까지 다 해봐요. 얼마나 되겠어? 한 5, 6천 명 안 되겠나? 그렇죠? 알겠어요? 그 사람들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막 구청 대강당 같은 데서 막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하면 이제 다 오거든. 그러면 우선 지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뭐 한다? 하우드도 출석부에 사인하기 바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기다. 자, 그럼 184페이지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세 가지 교육을 뭐 해놨다? 비교해 놨다라는 거죠. 공통점, 차이점을 잘 점검해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는데 도움 받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됐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를 봅시다. 옳은 것은 1.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설치 요건 공부했잖아. 분사무소 설치 요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실무교육 봐봐. 명칭 갖고 장난치다 아닙니까? 2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나 없나? 있지. 그러면 실무교육이 면제되나 안 되나? 면제되잖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잖아. 오지.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등을 당사자에게 만다 통지해야 된다. 4번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얼마였어요? 외워야 된다 그랬죠.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도 어디서 외웠다 안 외웠다? 외웠다. 그 직무교육이야. 옆에 표 보면 되는데 뭐 옆에 표 보면. 그렇죠?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뭐도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하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 없다? 있다. 안 받아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쉽잖아 봐.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글자들이 있잖아요. 문장들이 있잖아. 이 글자 문장들 중에 생뚱맞은 글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 다 어디서 봤던 거잖아. 알겠어요? 맞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도 어디서 외웠다 외웠는데 그것이 직무교육인지 연수교육인지 헷갈려버리면 또 안 되는 거잖아. 항상 어디서 봤던 표현 갖고 이 구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야 되는 거야. 헷갈리지 않도록.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알겠어요? 한, 5월달이나 6월달까지는, 적어도 늦어도 6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상태만 되면 된다. 6월달 말까지 가서, 6월 말에 가서 무슨 상태만 되면 되느냐면, 이제 그때 가서 모의고사를 치든 문제집을 풀어보다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리도 좋아. 알겠어요? 그런데 모의고사 쳤을 때, 6월 말쯤에 모의고사 쳤을 때, 알겠어요? 점수가 몇 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문이 200개 지문 아닙니까? 과목별로 40문제니까. 그 200개 지문이 거의 95% 이상 다 어디서 봤는 것 같네. 알겠어요? 이런 현상이 나와야 돼. 답은 틀리더라도. 그런데 6월 말 되는 1월 달부터 공부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6월 말 돼가 모의고사 치는데 200개 지문이잖아. 어디서 봤는 것 같네 하는 게 반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 되면 곤란한 기다. 알겠어요? 95%에 가까운 지문들이 다 한 거의 190개 이상 정도 되는 지문들이 어디서 다 봤는 것 같네. 이 정도 상태는 돼야 되는 기다. 말이에요. 그래야 7월 달부터 계속 받는 것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제 다지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기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 쓰지 마. 내가 공부했는 게 나왔나, 공부 안 했는 게 나왔나, 그거 가리는 게 중요한 거지. 공부 안 했는 게 너무 많이 나오면 이 공부 덜 한 거야. 근데 공부했는 게 많이 나왔잖아. 근데 다 틀렸잖아. 그거 관계 없어. 알겠어요? 앞으로 안 틀리면 되는 거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알겠어요? 근데 보는 게 생소한 게 많아서는 곤란하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6월 말쯤 돼가. 알겠어요? 상태가 돼. 사람이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 기야 1개월 내지 2개월 해놔놓고 내 머릿속에 무엇이 많이 기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욕심 부리면 된다. 안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억을 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 시간이 필요할 때까지, 그 시간 걸릴 때까지 꾸준한 인내심을 갖고 자꾸 듣고 보고 읽고 이리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었는데도 이해 안 간다고, 알겠어요? 강의 엉터리다 개쌌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 한 번 들어가 이해될 것 같으면 천재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골치 아프네. 이제 내용적으로 이해할 부분들은 다 끝나버렸고, 알겠어요? 뒷페이지에 186페이지에 4장 지도 감독 등부터 천천히 한번 넘기고 오늘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에 한 주 좀 돌아갈 거예요. 천천히 넘겨봐봐. 지도 감독 등에가 이 표는 나중에 비교해 놓은 표고 또 한 장을 넘기니까 자격 취소 일이 나오죠? 그것도 190페이지로 가봐요. 자격 정지 일이 나오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92페이지 보면 등록의 취소가 절대적 등록 취소, 193페이지는 상대적 등록 취소 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6페이지로 가니까 업무 정지 일이 나온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 놓고 200페이지에 가니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알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행정처분에 관한 거라. 페이지 분량은 한 15페이지, 20페이지 돼도 전부 다 암기사항들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들 다 외워야 되고, 등록 취소 사유들 다 외워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야. 나중에 시스템을 제가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은 7절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하는 게 있는데, 요거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들어야 돼. 시험에도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거는 뭔 소리냐 하면은, 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아,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알겠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전과 기록이 성계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 그 다음에 또 206페이지에 가봐요. 5장에 가면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좀 많은데 문제는 한 문제거리입니다. 몇 페이지까지? 그 211페이지까지 알겠어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협회와 관련된 거는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 최하입니다. 제일 쉽게 나와요. 뭐 판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표현을 뭐 엉뚱하게 바꾸는 것도 별로 없고 제일 쉬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이 212페이지에 보면은 보칙하는 점은 필요 없고 업무 위탁하는 거 있잖아. 조금 전에 우리가 업무 위탁하는 것도 하나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하는 거 나왔잖아. 근데 한 개 더 있어요. 자격시험 업무에 관한 위탁하는 것도 공부하게 돼 있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하는 게 있어. 중파라치 제도를 공부합니다. 알겠어요. 파파라치 말고 중파라치. 알겠어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간단하게 있어. 그래서요. 이 부분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출제 가능성도 희박해요. 알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냈는데 원래는 이 포상금 말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포상금 규정이 따로 있어. 그게 오히려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이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포상금 규정은 출제 가능성이 좀 낙해졌습니다. 215페이지에 가면은 수수료 하는 거 있잖아. 행정수수료.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내는 경우 그때 이야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벌칙하는 게 마지막으로 나와. 알겠어요. 이 벌칙의 1절에 보면 형벌하는 게 있잖아. 1년짜리 3년짜리 가는 거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보면 양벌 규정하는 거 앞에서 한번 들어봤죠?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걔가 500만 원의 과태료. 아까 제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얼마나 했어요? 500만 원 했지. 이거 나온다고. 3번에 있네. 1번에 양갈로 3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걔가 나오잖아. 이런 제재들을 이어서 이제 외우는 거야. 근데 앞에서 다 이야기했는 것들이 100만 원이라고. 우리가 저 앞에서 공부할 때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 등을 게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게시 안 하면 위반이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다. 그렇게 강의를 했거든. 이어도 게시하지 않은 자 1번에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태료 끝나면 이제 224페이지에 봐봐요. 224페이지, 225페이지에 깨알 같은 글씨가 있지. 이 표는 제 특허품입니다. 알겠어요? 제 교재만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깨알 같은 글씨를 위에 다 외워놓으 싶으면 다 외우게 돼 있어. 지금 쭉 훑어보면서 봐봐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1년짜리, 3년짜리 이런 거 많잖아. 그걸 다 이 표로 만들어 놓은 게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 다음 주에 제가 마무리하는 강의하면서 이 표의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알겠어요? 요 표까지가 끝나면 이제 무슨 법이 끝난 거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다 끝난 거야. 알겠어요? 그까지는 1, 2월 달에 끝내놔야 뭐다? 우리가 27, 8문제가 커버돼요. 요까지가. 40문제 중에 몇 문제? 27, 8문제가 커버돼. 나머지 이제 12문제는 그 뒷부분 갖고 문제가 된다. 근데 거기 실무 파트가 있고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있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을 몰라도 수업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알겠어요? 지장이 없어.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입니다. 다음 주에 요 공인중개사 법령을 마무리 짓고 실거래가 신고 제도로 이어서 강의를 해 나갈까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갈까 지금 고민이다.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보고 제가 판단할 거예요. 알겠어요? 별로 없으면 뭐 이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전혀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을 전혀 외워서 활용할 게 없어. 따로 노는 겁니다. 근데 중개실무는 민법이 한 바퀴 돌아야 듣기가 편한 과목이 있고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226페이지에 있는 8장은 분량이 되게 많아요. 226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은 252페이지까지죠.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와봤자 한 문제야. 알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와봤자 한 문제야. 이거는 9월달 가서 합니다.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9월달 가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 수업을 안 들어도 공부가 돼. 왜냐하면 이
규칙,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을 만들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공인중개사법 있잖아. 이걸 보고 뺏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똑같아. 그 공인중개사 법령을 제대로 공부를 딱 해놓으면 이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은 차이점만 대충 몇 가지 점검하면 끝날 부분이에요. 분량만 많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칩시다.